여러분,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가지고 작성하는 거 준비하고 계시죠? 공통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여대는 자율문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2개의 문항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항은 이거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간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중에서 한 학업 활동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관련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지, 나는 진로에 대해서 내 진로를 어떻게 고민을 했고, 그것들을 어떤 과목들을 통해서 또 어떤 교내 활동을 통해서 탐색하려고 노력을 했지,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야 돼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의미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남보기 좋은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봤어.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어. 아니면 폭넓게 공부를 해봤어. 이런 것들, 학업 활동을 고민을 하고 소재를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항은 공동체에 관련된 질문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의미하는 건데, 학교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나누려고 노력을 해봤지,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운 점까지 써주시는 게 중요한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의 특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내 강점을 찾아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정도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를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서 쓸 때는 학생부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는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선생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학생부 기록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수업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나 개인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활동, 토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급 안에서, 모둠 안에서의 나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열심히 했지, 잘했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활동을 했지, 그러면 동아리에서는, 진로 활동에서는 난 어떤 모습을 보여줬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내가 뭐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과목들을 들으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폭넓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학생부 자료를 보면서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 그래도 어떤 거를 골라서 써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포인트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관심 분야를 찾아서 쓰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배움을 이루어냈는지 그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살펴봤던 이유는 사실 학생부를 먼저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파악을 좀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봤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는 내가 되게 열심히 해서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토론 활동이든 실험 활동이든 아니면 어떤 활동이든 뭐 공부한 것도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때 사용했던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들을 보면 맞다, 내가 그때 이게 어려워서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지,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소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서 뭐가 가장 내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가, 그 위계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것, 그런 소재를 찾아서 위계를 따져보고 그 중에서 이거를 보여주면 내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는 걸 골라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은 이거예요. 관심 분야를 골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재 중에서 뭐가 좀 더 중요하다, 아니다, 이거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달라졌다, 배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소재를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 평가 요소 기억하시죠? 그 평가 요소를 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폭넓은 시야를 가졌다는 거, 이런 포인트가 있는 소재를 고르는 것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내 공동체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는지, 그 다음에 굳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조금 더 노력을 했는지, 이런 소재면 사실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도 또 그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생인 거를 파악하고 싶은 문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양보단 질이죠. 그래서 질적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찾으시고 배움의 과정 그리고 배움의 결과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그래도 아직 막연하시죠? 그래서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사실 예시가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보고서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하는 것만 찝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이 아니니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영문과에 지원한 친구예요. 근데 영어 시간에 어떤 책을 배웠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을 읽다 보니까 모르는 표현이 나왔죠? 관용 표현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문화적 배경과 연결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시대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배경도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재미를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읽은 그 지문에 끝인 게 아니라 그 책을 찾아본 거죠. 그 책을 찾아서 전문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했고,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사전까지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 표현들을 익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그거죠. 내가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그 언어의 뜻, 단어 뜻만 알아서 파악해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특히 미국에서는 어떤 문화적 배경들이 이 시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글들을 읽어내는 것이 진짜 공부구나 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탐구하고, 그래서 배움으로 이어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공부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보여준 예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소재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화학에 관심을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과학실험 동아리에서 활동한 걸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금물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이거 친환경적이고 꽤 괜찮은데 하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소금물 자동차가 빨리 멈췄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농도가 낮아서 그런 걸까 하고 소금물 농도를 높였어요. 근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네, 실험 원리를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험 실패한 걸 가지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책도 보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화학 시간에 배운 어떤 개념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면서 또 기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소금물 자동차의 원리를 좀 찾아보고 이거를 실험을 다시 해서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실험을 완수한 거죠. 이 친구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한 경험이라고 해서 그거를 소재로 쓰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도 배움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패했지만 더 잘하려고 어떤 노력을 이렇게 해봤더니 저는 이런 것까지 알게 됐어요 하고 보여주는 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은 좋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특성에 맞는 경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의할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고등학교 생활을 토대로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져와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
대교협의 공통문항 그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그 부분들을 숙지해야 되는데 일단 본인 이름도 쓰시면 안 되고 고등학교 이름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나 친인척과 관련된 정보도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안에서 한 것들 아닌 거, 뭐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명 특허를 냈다라든지 책을 출간했다라든지 등등등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것들은 여러분 자기소개서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보고 적지 말아야 될 것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위반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짚어드립니다. 일단 고등학교 이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동아리 이름이라든지 학교 프로그램 이름에 학교 이름이 들어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롬이란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바롬 고등학교 이거 써도 안 되죠. 근데 바롬 과학실험 동아리, 바롬 스콘 요리 동아리 이런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점수를 깎이거나 아니면 불합격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닌 부모, 친인척 정보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동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앱을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언니를 보면서 내가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훌륭한 학습 동기이지만 자기소개서 쓰시면 안 됩니다. 공정성 문제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부분은 자기소개서에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의고사도 학생부에 못 쓰거든요. 모의고사 이야기도 자기소개서 마찬가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것들은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친구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그 부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